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반갑습니다. 뭐라고요? 반갑다고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유니슨이요. 유니슨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3,800원에 30%요. 3,800원에 30%요? 네. 유니스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상담 앞으로 많이 들어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괜찮았던 기업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힘들었던 기업이었어요. 주가가 계속 바닥을 기어다니다가 이제서야 조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은 뭔가 이렇게 변화가 생기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를 발 동동 구르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계획을 짜야 되거든요, 원래. 이렇게 나오기 전에 계획을 짜가지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들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급등 나오면은 여기저기 상담하기 시작을 해요. 지금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서 해야 되는 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손절하시거나 시간 투자하셔가지고 다시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하는 방법이거든요. 손절을 하신다라는 것은 올라오다가 올라오지 않을 때, 힘이 빠졌을 때 하는 건데 지금 보니까는 어때요, 색깔이? 오늘 캔들의 색깔이 어떤가요? 파래요. 파래요. 파랗다는 말은 올라가는 힘이 셌다는 말입니까? 내려가는 힘이 셌다는 말입니까? 내려가는 힘이 셌어요. 네, 그럼 올라오다가 지금 힘이 빠졌다고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 힘이 빠진 이런 자리에서 우리는 보통 뭐 한다고요? 손절하는 거예요, 원래. 근데 또 아침에 3,300원을 받는데 3,000원에 하기가 너무 이제 억울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아침에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제 시간 다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억울한 만큼 내가 시간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왔을 때 2,200원이나 2,500원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한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럴 가치가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추가 매수했는데 올라오지 않고 밑으로 더 떨어지면 그럴 가치가 없는 기업이잖아요. 네. 그럼 회사가 어떤 기업인가를 봐야 되는데 이 회사는 뭐 하는 기업인지 알고 계세요? 풍력이요. 풍력하고 있죠. 근데 돈은 버나요, 안 버나요? 못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못 벌어요. 그러면은 돈 버는 것 때문에 투자할 가치는 없는 거네요. 돈을 못 버니까. 네. 그럼 풍력이라고 하는 그 재료가 앞으로 쓰일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오늘 올라온 이야기가 역시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 이야기가 미국에서 저 태양광에 투자를 한 해 만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유니스 100메가와트급 해상 풍력 발전 시스템 국책 과제 협약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까지는 계속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끝난 테마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테마가 아직은 살아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재료는 말이 나온다고 하면은 주가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말은 나올 기업이다. 그러면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할 가치는 있는 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완전히 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해가 되세요? 네. 돈을 못 버니까 애매하지만 재료는 있어가지고 뒤에라도 한번 더 튀어 올라올 수 있겠다 싶은 거죠. 그럼 이번 상승을 그냥 무시하세요. 지금 본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무시하시고 이렇게 올라오는 게 쭉쭉쭉쭉 올라와주면은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냥 본전 팔거나 수익 내서 팔면 되는데 그죠? 네. 쭉쭉쭉쭉 올라가면 상담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떨어졌을 때 대한 대비를 하자 이 말이에요. 올라오면 알아서 하셔도 되니까. 그죠? 네. 올라오면 그 걱정이 있어요. 그냥 팔면 되는데. 근데 내려갔을 때 대한 대비를 이건 할까 말까인데 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2,500원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를 조금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중이 좀 많은 편인데도 약간은 그래도 비중을 좀 늘려가지고 다음 상승을 노려보는 게 어떨까. 다음 상승 때는 너무 큰 수익 같은 거 바라지 마시고 손절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본절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니스는 오래 들고 가는 것보다는 단기 상승 때 팔고 나오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네. 이게 얼마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본전에 나가셔라고 했죠. 지금 추가 매수하면 매수가가 또 달라질 거기 때문에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들겠습니다. 네, 본전을 알겠습니다. 노리시고 감사합니다. 나가시고요. 저는 3,500원 정도면은 매도하기 딱 좋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욕심내지 마시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두산 바켓, 네. 42,100원에 네. 50%요. 두산 마켓을 42,100원에 50%요. 예, 예. 사실 이유가 있... 손절을 언제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고 추가 매수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추가 여쭤보려고. 매수는요, 앞으로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네, 추가 매수 생각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는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추가 매수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내가 벼랑 끝에 몰렸을 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함부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글쎄,
글쎄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맞아요. 말아야죠.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필살기, 마지막 한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추가 매수를 함부로 하면 끝나요. 근데 지금 비중이 50%거든요. 예. 50%란 말은 비중을 추가 매수해서 더 늘리겠다는 건데 늘리려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생각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시청자님 42,000원에 두산 마켓을 들고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이 종목은 13,000원에서 거래가 된 적이 있는 기업이에요. 맞습니까? 글쎄 모르겠네요. 네, 모르시면 안 돼요. 알아야 됩니다. 저는 주식할 때 모르면 뭐 몰라요라는 말이 절대로 떳떳하다 생각을 하지 않아요. 주식을 예. 할 때 모르면 안 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에 13,000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럼 13,000원, 2만 원 이하에서도 거래가 된 적이 있으니까 저기서 산 사람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저기 산 사람이 돈 벌기가 쉬울까요? 42,000원에 들고 있는 사람이 돈 버는 게 쉬울까요? 그러면 계속 저기 차트가 내려간다는. 그렇죠. 말씀 내려갈 같은데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12,000원까지 내려간 적이 있잖아요. 얘는 13,000원까지. 예. 그러면 추가 매수를 여기서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으면 비중을 50%까지 들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추가 매수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예. 자리에서는 36,000원 자리에서 지지가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해요. 지지가 된다면은 그나마 다시 올라갈 수 있지만 지지가 안 된다면 예.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데 두산 마켓은 뭐 하는 기업이에요? 저 건설 장비 회사인 줄 알고 있는데. 맞아요. 건설 장비. 요즘에 건설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건물 많이 지어 올리고 있나요? 아니면 멈춰 있는 상태인가요? 경기는 별로 안 좋은 걸로 알고 경기가 있어요. 늘 안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건설하시는 분들 지금 일을 못해요. 다 예, 쉬고 예. 있어요. 멈춰 있어요. 그럼 건설 장비를 팔아낼 수가 있을까요? 건설하는 업체들이 지금 건설 장비가 필요가 없는데 지금 쉬고 있잖아요. 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 당장은 돈 벌기가 조금 힘들어질 거고 이게 지속이 되면 지속될수록 이 회사한테는 안 좋은 게 아닐까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해결이 될 건가인 건데 지금 여러분 여러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정점은 찍은 것 같지만 연말 또는 내후년까지도 내년까지도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가가 고물가로 그렇게 지속이 되고 환율도 안 떨어진 상태에서 환율도 계속 올라와 있으면 원자재가 끝까지 비쌀 텐데 건설 어떻게 될까요? 건설회사들은 자기 돈으로 건설을 안 해요. 돈을 빌려서 하는데 그 빌리는 돈이 이자가 자꾸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또 건설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겠네. 그러면 건설 장비를 왜 삽니까? 건설업체들은 건설 장비를 새로 교체하거나 투자하는 걸 꺼릴 수밖에 없을 거고 이런 회사들은 그러면 매출이 올라갈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시청자님은 믿기 싫으시건 거겠죠? 그렇지 않나요? 지금 저는 아니 재무구조도 괜찮은 거 같고. 그러니까요. 재무구조 지금까지 이야기인 거고 앞으로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까지만 예. 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앞으로가 중요하지 투자는 지금까지 잘해온 거랑 앞으로 잘하는 거랑 별개의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할까요?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지금 이거를 들고 가는 데 있어가지고 저는 여기 36,000원이 지지가 될까 안 될까라고 했을 때 안 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는 이유예요. 이게. 그러면 36,000원이 무너질 때 장기 투자하느니 여기서 잘라내는 게 더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반등이 나올 때 이것도 반등일 뿐인 거니까 반등 시 42,000원 정도 본전에서 빨리 매도하고 종목을 잘못 골랐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저 37,000원만 넘어가면은 그럼 매도를 할까요? 저는 4만 원, 오늘 37,000원 넘어가면 4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이 들고 4만 원 정리하는 게 맞고요. 떨어지면 36,000원 이하에서는 바로 손절하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 뭐 과대망상을 하거나 뭐 진짜 뭐 허위, 막 소설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현실을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봐 드린 거기 때문에 믿기 싫으시더라도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37,000원 넘어서면은 손절해버릴까요? 4만 원대 손절하라고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SK 바이오센터요. 어떤 거요? SK SK 사이언트. 예. 바이오 사이언스예요? 예. 예, 바이오 센터 말고 그죠? 네, SK 바이오 사이언스 매수가랑 비중이요? 12만 5천 원에 20%요. 12만 5천 원에 20%요? 예.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네요. 예.
일단 지금 이건 들고 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가라고 하는 거 기업이 좋고 나쁘고는요. 우리가 주식하는데 별로 쓸모없어요. 뭐 우리 TV 보면 맨날 전망이 어떻습니다. 뭐 기업이 어떻습니다. 재무가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건 별로 안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가격이에요. 내가 얼마에 샀느냐이거든요. 근데 SK바이오사이언스를요. 12만 5천에 샀다는 것을 이 종목이 내려갈 수 있는 지금까지 보여준 흔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더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봤을 때 12만 5천 원이면 얘가 내려갈 수 있는 최저치까지 거의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싸게 산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까지로서는. 그죠? 그러니까 가격을 싸게 샀으니까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여기선 들고 가볼 이유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가 바닥이 아닐 수가 있겠죠. 그죠? 또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건. 그래서 저는 요게 11만 5천 원이 밀려 내려간다면 차트상으로 정리하시는 게 맞다 생각을 합니다. 기업은 나쁘지 않으나 장기 투자를 하시기에는 좀 힘들 수 있고요. 그리고 장기 투자할 거면 차라리 SK바이오사이언스보다는 뭐 저 셀트리온이라든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기업들이 훨씬 더 매력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이오 쪽으로 굳이 투자하고 싶으신 거면 다른 종목이 낫고 이 종목을 투자하실 거라면 차트로 매매 한번 해보자라는 전략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리 가격 굉장히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전 들고 가자라는 전략을 드리고 11만 5천 원이 밀리게 되면 손절하자라는 전략을 드리고요. 올라오면 15만 원 이상에서 그냥 매도하신다 생각하고 보유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들고 가시면서 속지 말아야 되는 게 기업의 전망이라더니 기업이 좋니 많이 뭐 신약을 만드네 마네 이런 이야기 뉴스에는 속지 마세요. 그냥 내가 생각한 가격까지 오고 수익을 챙기고 나온다라는 거에만 초점을 딱 맞춰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예. 네, 고맙습니다.